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멘토 소개해 드릴게요. 이권희 투자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올해 좋은 투자 의견하고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수익 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뽑은 것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거 두 개 줄여서 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기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일단은 두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난 연말에 조정을 받았던 데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초에 출발하면서 이 두 개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장의 이슈가 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장 초반의 강세는 2차 전지가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마지막 주에 2차 전지의 그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한 12% 정도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이제 오늘 좀 우리 나라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계가 좀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셀업체와 양극재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좀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약간의 반등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급 면에서는 조금은 좀 비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앞서 말씀하신 뭐 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더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반등이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올 초 1월에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만으로는 사실은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만약에 뭐 지금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 역시나 반도체 쪽은 아직은 조금은 좀 신호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업황은 이제 개선될 수는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 대한 부분에 본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1, 2분기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철저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나서 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한데 반등의 폭도 반도체가 조금 더 약하거든요. 2차 전지가 좀 강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염정 멘토께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에 아마 연초에 반등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이권희 멘토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죠. 이권희 멘토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 네. 뭐 사이클 자체가 하락 국면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걸 이제 언제 돌아설 수 있느냐의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주가는 여기서 뭐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제 그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관망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연말에 여행을 갔는데 여수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우연히 만난 분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관심은 참 많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제가 뭐 조언은 어떻게 드렸냐면 결국에는
뭐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 초반 근처 가면 조금 더 사시는 방향으로 단가를 좀 낮추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든지 반등을 세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그 2차 전지가 그동안 이제 뭐 작년에 가장 좋았던 섹터였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연말쯤 돼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보면 뭐 사실은 뭐 IRA 때문에 올랐다가 IRA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다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IRA 관련된 그 세부 규칙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뭐 광물의 뭐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규제안들이 생각보다 좀 완화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소재 업체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상용차 관련돼서 결국에는 뭐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눌렀던 악재들이 오히려 지금 풀리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래서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이 좀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은 당분간은 2차 전지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눌렸던 이제 자동차업도 여전히 조금 좀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여기는 좀 반등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아직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말에 이제 배당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졌죠. 배당락보다 도리어 더 과하게 시장이 좀 빠졌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지난해 굉장히 불을 뿜었던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장기 보유하던 데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막 연말에 내놓으면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로 좀 영역을 좁혀서 그러면 2차 전지는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것이냐 1분기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염정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네, 1분기에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조정이 아니라 반등을 할 수 있을 반등이요. 것이냐. 네. 네. 일단은 뭐 강한 반등이 일단 뭐 지난주 특히나 이제 마지막 거래일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사실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너무 컸습니다. 그에 대한 좀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말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IRA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일단은 대형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악재로 인해서 뭐 LNF 같은 종목 사실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앞으로 좀 가장 좀 저평가된 또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소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사실 같았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는 저는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과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그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한 2, 3개월 동안에 소재주, 그러니까 나머지 소재주, 양극재 말고 나머지 소재주라든지 장비주 쪽에 대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순환매가 좀 같이 나오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네. 주도 섹터는 1분기에는 일단 2차 전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에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그 과도하게 낙폭이 좀 컸던 2차 전지 주들은 낙폭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지금 제자리 돌리기는 먼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비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츰 어차피 해결될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뭐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해결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누르는 게 두 가지였죠. 뭐 이제 리세션에 따른 이제 자동차 구매 감소, 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다른 것들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또 보조금 이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에 광물 수입 규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소재주를 가장 눌렀던 거는 아마 이 중국산 광물을 가져다가 주로 만드는 우리나라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50%
50% 룰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만들기만 하면 뭐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든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를 끼고 미국에 팔아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러브콜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관련돼서 FTA 관련된 규제들, 그러니까 IRA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그렇게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물론 이제 미리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 메이커들과 지금 뭐 합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겠지만 네.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연기관차가 좀 덜 팔리고 그 부분을 2차 전지를 착용한 전기차가 조금 더 팔린다라고 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은 줄겠지만 2차 전지를 착용한 뭐 이제 장착한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제로섬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내연기관이 줄면서 이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낼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한번 보여줬던 퍼포먼스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땡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죠? 올해 아무리 뭐 지난해 뭐 재고 얘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까지 영향을 좀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 그게 얼마나 빠르냐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과도한 조정이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완성차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얘기도 두 번째 이슈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우디 쪽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IRA 아까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서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현대차의 이슈가 좀 좋은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일단은 IRA 쪽에서의 이제 자동차 보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상업용 리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 역시도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사우디와의 자동차 생산 확대에 대한 MOU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IRA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IRA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이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보게 되면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지만이 보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스 그리고 렌트 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북미산이 아니어도 이제 이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면서 현대차가 지금 일단은 북미 조립에 대한 부분, 완성차에 대한 부분이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24년이나 2025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리스나 이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가정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FTA 국가 자체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은 더 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영역을 좀 넓히겠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좀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은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가 이제 리스 쪽에 대한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 차량은 약간 3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리스라든지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매해 조금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 쪽에 대한 판매를 좀 확대를 해야지 이 IRA에 대한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리스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장기 리스 쪽을 좀 제외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단기 리스 쪽 한마디로 네. 이제 판매 목적이 아닌 리스, 상업용 리스 쪽에 대한 부분만 허용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차에 어느 정도 이게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현대차뿐 아니고 리스 쪽에서 최근에 이제 리스 금리, 리스 쪽에 대한 자동차 할부 금리 역시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리스 쪽에 대한 부분을 갑작스럽게 확대하기에는 조금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이제 기아가 최근에 너무 큰 폭의 이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이 리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확대로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가이던스를 좀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 대한 그 사우디 쪽에서의 MOU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이제 반조립 제품으로 앞으로 좀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MOU를 맺었는데 네. 지금도 현대차가 사우디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 쪽에서는 여성들의 운전을 좀 허용함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여성들에게 좀 선호하는 브랜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의 협업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현대차 전체 파이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의문이고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우디 쪽이라든지 조금씩은 해소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이제 반등은 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반짝 반등인 건지 아니면 자동차도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아래에 막힌 거 뚫고 밑으로 좀 더 흔히 말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컸던 상황이었는데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제일 안 좋을 때 더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공포가 더 강해지고 네네. 그다음에 항상 뭐 좋아질 땐 더 좋아질 것 같고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완성차들 보면 대부분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투자들이 조금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저는 현대기아가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업용 리스 차량, 뭐 상업용 차량 이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제 직접 사용을 하거나 뭐 직접 사서 이제 대여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제 한마디로 미국에 생산하지 않더라도 7,500불에 대한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영업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닥을 탈출하는 트리거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와의 MOU라는 체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확장성, 아예 공장을 그쪽에다 짓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영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의 핵심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뭐 지금 뭐 이거 이슈로 이제 모멘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근데 바닥은 잘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상업용 리스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이제 승용차들을 소매 판매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현대차도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새로 짓는 공장들을 좀 조기에 가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그러니까 상업용차로 먼저 시장에서 선을 좀 보인 다음에 소매 판매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어쩔 수 없이 미루지만 이것도 최대한 앞당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뭐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뭐 V자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슈들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와 주가 반등과 관련된 의미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엔터지 좀 볼게요. 오늘 엔터지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워낙 K-팝 그다음에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은 건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상도 받고 걸그룹, 보이그룹들 모두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도 좀 엔터주는 기대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늘 새해 첫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흐름은 좀 한 종목 위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엔터 섹터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오늘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줬던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이브 같은 종목도 3, 4%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YG 엔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 특히나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상승세 그리고 고점에서 한동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엔터주 오늘 또 뭐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리다 보면 다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엔터 쪽에 대한 관심은 있으시되 지금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조정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은 매수 찬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YG 엔터 오늘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공개를 했는데 공개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네. 베이비몬스터라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고 뭐 한국, 일본, 태국 그 출생한 태국 네. 걸그룹 태국 출신. 네, 출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어떤 이 홍보 자료 자체가 YG 엔터 자체 내 홍보더라고요. 대부분 네. 거기서 뭐 양현석 대표라든지 그 블랙핑크라든지 다른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수들이 한마디로 칭찬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자화자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기는 어렵고 최근에 다른 엔터사들도 이제 걸그룹들이 워낙에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사실 얼마나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보다 오늘은 좀 반짝 효과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YG 엔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엔터테인먼트 다른 아티스트들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쏟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확신을 갖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터주 자체는 조정 후 다시 한번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엔터주들은 괜찮은 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YG 엔터가 워낙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섹터 전체가 오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도차가 좀 있네요. YG 엔터만 오르고 다른 데들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엔터주들 연초에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여쭤보셔갖고 엔터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될 부분 좀 많이 반영됐고 주가가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 물론 이제 회사가 나빠진다. 뭐 이 우리나라 그 K-팝 산업이라든지 엔터 산업이 뭐 죽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 오히려 오늘 빠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YG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작년 연말을 핫하게 이제 달궜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입국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거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절차 이제 뭐 불편한 절차들을 만들어서 방역을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뉴스가 오히려 지금 악재로 작용되면서 엔터주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그런 연유로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면 시간만 지나면 풀릴 수 있는 뭐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YG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신인 걸그룹의 데뷔라든지 뭐 블랙핑크가 다시 재계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조금 뭐 반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반등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뭔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관심권 내에 두고 계시되 네. 차트가 좀 부담스러울 때는 좀 쉬었다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는 이 산업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눈높이는 좀 많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만 들어가도 뉴스가 됐지만 지금은 100위 안에 들어가도 뉴스가 안 됩니다. 워낙 뭐 빌보드 차트 1, 2위를 했던 기업 그룹들이 많아졌고 눈높이들이 이제 사실은 BTS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K-팝에서 조금만 이제 괜찮은 그룹이 나오면 거의 바로 빌보드 뭐 100위, 200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산업이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총들이 다 커져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지만 제가 볼 때는 주식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지 뭐 상승할 수 네.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증권가에서 엔터주 분석할 때 보이그룹을 걸그룹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그룹에 대한 구매 파워라고 하죠. 다양한 상품들, 뭐 앨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걸그룹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다. 그래서 보통 보이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들에게 조금 더 밸류를 더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이게 좀 깨졌습니다. 블랙핑크가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으면서 걸그룹 역시도 구매 파워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이게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는 쪽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은 보합권으로 확 올라와 있습니다. 잘하면 오늘 플러스로 전환해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집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22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그래도 빨간불 켜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슈 하나만 더 볼까요?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연말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었죠. 근데 이번 첫날은 또 반대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항공과 여행주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염정 멘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지난 연말부터 사실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국내에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가했는데 국내는 조금 더 이번에 강하게 좀 규제 사항이 나왔고요. 이제 중국 입국자가 입국 전후로 지금 PCR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실 꼭 필요한 중국인들 여행으로 오기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좀 앞뒤로 좀 막아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중국 효과에 대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흐름이 좀 깨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뭐 점심때 이후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발 이슈에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LCC항공사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 중국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이고요. 진에어나 제한항공 같은 빠른 좀 턴어라운드, 빠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네. 얹어져서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수혜도 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감이 살짝 얹어진 정도에서 오늘 이렇게 좀 사실 좀 확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뭐 다른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노선에 대한 재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광객까지 좀 사실은 합세가 되면 좀 폭발적인 리오프닝 쪽에서 좀 흐름이 나왔을 텐데 이에 대한 네. 부분 1차적으로 좀 꺾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지금 조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진입할 단계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른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 관련된 중국과 좀 밀접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 동안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과 결부되기 네. 전에도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다시 좀 선정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문을 열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게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죠.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뭐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여러 국가로 또 이렇게 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전 세계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방역 정책 뭐 이런 것들 중국에 대한 걸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바로 오늘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이슈를 얘기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염정 멘토가 오늘 가져온 종목 배터리 성능 개선 나노 신소재 2차 전지의 1분기 반등을 좀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그중에 하나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현대차 가져오셨군요. 현대차 얘기 앞서도 조금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나노 신소재부터 듣겠습니다. 네,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업체 쪽에서 좀 사실 큰 어떤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끊겨다 보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소재주에 대한 좀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이 좀 사실 같이 좀 끊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높은 성장성을 좀 기반해서 종목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실적만 하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 지금 핵심 소재인 배터리 성능 개선에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특히나 이제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CNT 쪽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생산하고 있지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 양쪽 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은 뭐 2차 전지 전체적인 소재 업체의 성장세와 거의 비슷한데 연평균 30% 성장세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에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시장 그리고 이제 유럽의 폴란드 시장, 폴란드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생산 거점이 되고 있죠. 폴란드 쪽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 대한 2차 전지 업체로의 고객사로의 직접적인 이런 네. 작용이 훨씬 더 양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CNT 도전제의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좀 많이 좀 빠져 있다. 나노 신소재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찍었다가 지금 7만 9천 원 선이니까요. 어떻게 목표가랑 저희가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저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고점 작년 같은 경우에 고점이 10만 5천 원이었었고 네. 최근 저점이 7만 4천 원의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 수준인 10만 원을 일단 목표로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네. 7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 첫 종목이죠. 저희가 굉장한 고민을 하고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목표가 10만 원에 손절가 7만 2천 원 나노 신소재 오늘 관심주로 소개하셨습니다. 현대차 얘기 이건희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차 하면 되게 안 좋은 일들만 되게 많았던 것처럼 기억을 하시는데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과 최고의 실적을 내는 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좀 움직였습니다. 2001년도 이제 애플카 이슈 이후로 계속 빠진 내리막세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다라는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PBR이나 뭐 PER이나 다 부담 없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BR 기준으로 0.5배 밑을 하회하게 되면 거의 현대차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0.49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IRA에 관련된 적용이 조금 더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용차 관련된 뭐 보조금 혜택을 여전히 이제 받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한동안 전기차를 아예 못 파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에서 현대차나 뭐 기아에서 만든 이제 전기차들이 좀 돌아다니고 해줘야 사실은 소비자들이 나중에라도 뭐 그 보조금이 나오면 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해결됐다. 뭐 일시적으로 조금은 해결됐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잡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왜 현대차가 그러면
이쪽에 리스 쪽이라든지 상업용 차의 판매를 좀 많이 안 했냐라고 하면 한동안 지금 너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팔 이유가 없었고요. 네. 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진폭이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도 보면 소비자가 사는 게 개인들이 사는 게 가장 비싸게 받고 그다음에 리스업체라든지 렌트카 업체들이 좀 더 싸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도매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못 주는 차를 그쪽에다가 이제 확대시키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입장이 거꾸로 바뀌어서 현대차가 의리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MOU를 맺고 이제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중동 진출에 어떻게 보면 교두보 가장 큰 이제 핵심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추가 알파적인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바닥 탈출의 이미지로 지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건 결국에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계속 빠졌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 실적을 더 벌 수 있느냐가 항상 중요하지만 뭐 더 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한 10% 정도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주가는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 종목으로 좀 대형주를 갖고 나온 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중에서 좀 그나마 바닥을 잘 잡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목표가 19만 원에 손절가 15만 원 현대차 제시하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이건희 멘토 그리고 염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